새학기 대학가에서 이른바 학과 회비 강제 징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 투명성을 두고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17억 원을 들인 통영 12공방 전시 판매장이 운영 주체와 입점 기준 등을 마련하지 못해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사업 축소로 대규모 구조 조정을 할 때 근로자 피해를 막을 대책이 없어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경매나 배달 등으로 가게를 잠시 비운 틈새 시간을 노려 상습 절도를 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대학의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MT나 개강총회 등 학과 행사에 사용되는 이른바 학과 회비를 거두는 과정에서 강제 징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칙에는 없는 돈인데다 지출 내역도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한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모 씨. 이달 초 한 통의 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과 회비 용처가 이해가 안 돼 납부를 미뤘는데 학생회 간부가 학생회실 출입 등을 제한한다며 통보해온 겁니다. 협박처럼 느껴졌던 게 그 학과 회비를 꼭 안 내도 그 과방이나 그런 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 게시판마다 일방적인 학과회비 징수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잇따릅니다. 돈을 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거나 거둔 돈을 어디다 쓰는지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리가 될까 하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영수증이야 뭐 어떻게든 조작을 가능하니까. 학과회비는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천차만별. 창원의 모 대학에서는 학과회비를 내지 않으면 장학금을 주지 않겠다고 거짓 엄포를 놓았고, 또 다른 대학에서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이자를 붙이겠다며 납부를 종용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올 새학기에도 학과회비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지만 대학본부 측은 학과회비가 학생 자치 영역의 문제라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자기들 자율 활동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과 함께 학생회비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 시스템 구축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거제시 해역의 진주담치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개류 독소가 검출됐습니다. 경상남도는 거제 시방과 능포, 장승포, 지세포 등 해역의 진주담치에서 조개류 독소가 검출됐지만 모두 기준치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개류 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양식산 조개류의 채취가 금지됩니다. 경상남도는 발생 해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통영시가 지역 공예인들을 위한 12공방 전시 판매장을 지난해 말에 다 짓고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와 입점 기준 등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내부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통영 삼도수군 통제영 부근에 들어선 12공방 전시 판매장입니다. 내부에는 나전칠기나 염장, 누비 등의 진열대로 사용될 목재와 철재가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지난 1월 문을 열 계획이었지만 아직 내부는 인테리어 공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그때 그거 했지만 정확하게 들어오실 분들이나 아직 입찰이나 연결해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청소하고 약간 도서하는 이런 것들만 하고 있지. 그거는 정지 상태입니다. 통영시가 전시장 운영 주체나 입점 작품의 범위나 기준 등을 마련하지 못한 탓입니다. 장인들이 가서 활동하고 뭐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지금 아무런 연락도 없고 뭐 받은 적도 없고 이러니까 좀 답답하지요. 협소한 판매 공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 공예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만들었는데 이곳 2층에는 절반 이상의 공간이 분수와 나무로 꾸며진 휴게 공간이 될 예정입니다. 판매장으로 만든 활용 방안이 너무 적다. 여기서 과연 12공방 물건을 어느 정도 팔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스럽다. 12공방 전시 판매장 건립 비용은 모두 17억 원. 꼼꼼하지 못한 행정 업무로 개장이 지연되면서 지역 공예인의 육성과 자립 지원을 위한다는 취지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일본 자본 투자기업인 한국사년이 생산 부문을 폐지한다며 정리해고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체 협약도 어기며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차로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한국사년 근로자들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알리려 나온 겁니다. 한국사년이 생산 부문을 폐지하고 정리해고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지난달 22일. 폐지 날짜는 한 달 뒤인 이번 달 말이었습니다. 하소연할 데가 아무도 없어요.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그런 어떤 노력들이 사람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폐업을 결정하는 거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국사년은 경영난 때문에 생산을 중단한다면서도 생산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와 사전 협의해야 하는 단체 협약도 위반했습니다. 하지만 100% 일본 자본 기업이어서 경영진을 상대로 한 협상도 쉽지 않은 데다 구조조정을 막을 별다른 대책마저도 없습니다. 마산 자유무역 지역에서만 노키아 TMC와 한국 시티즌 정밀 등이 구조조정과 폐업을 하면서 1000여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법인세 면세 등 혜택을 받는 만큼 급작스런 사업 축소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바로 철수를 해버리고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한국사년은 논란이 되자 이달 말이었던 생산 중단을 9월로 미뤘지만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시장 상인들이 경매나 배달로 잠시 자리 비우는 틈새 시간을 노렸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상가 주변을 둘러봅니다. 상가에 들어간 이 남성은 서랍과 사물함을 마음껏 뒤진 뒤 출입문으로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다른 전통시장에서도 이 남성은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가게에 있으면서 이제 가까운 데만 이제 갔는데 5분 사이에 그렇게 가져가 버렸어요. 최근 석 달 동안 피해를 본 곳은 모두 15곳. 피해 금액은 1,600만 원이 넘습니다. 범행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경매에 참여하거나 물건을 배달하는 틈새 시간에 집중됐습니다. 가다 보니까 사람이 경매할 때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런데 하기 싫었어요. 상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 문단속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현금과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쓰레기통에 버림으로써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는 아주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49살 신모 씨를 구속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CCTV 설치와 문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슈틸리케 축구 국가대표 감독과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내셔널리그 김해시청 홈 개막전에 참관합니다. 프로리그가 아닌 내셔널리그 개막전에 오는 것은 처음인데요. 진심을 담은 편지 한 장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김대진 기자입니다. 다음 달 2일 홈 개막전을 앞둔 김해시청 선수들은 요즘 어느 때보다 활기에 넘칩니다. 개막전에 슈틸리케 국가대표 감독과 이용수 기술위원장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정엽처럼 슈틸리케의 황태자로 발탁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기대 많이 하고 있죠.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일단 어떻게든 대표팀 감독님 눈에 조금이라도 들면 좋은 여건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프로리그도 아닌 내셔널리그 경기에 슈틸리케가 찾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를 성사시킨 것은 진심을 담은 장문의 편지 한 통. 시청 축구단 주모인 공무원 박칠영 씨는 힘들게 뛰고 있는 선수들과 시민들을 위해 꼭 방문해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슈틸리케와 대한축구협회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김해시의 분위기도 그렇고 N리그도 한번 분위기를 좋게 가져갈 수 있지 않냐. 감독님도 축구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인지 다 하시려고 하시니까. 김해시청 축구단은 홈 경기 때마다 이곳저곳 발품을 팔아 마련한 TV 등 수십 개의 경품을 내걸고 SNS 홍보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경기당 관중은 1270명, N리그 실관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꼭 좀 한번 얻어 와봐가지고 우리 김해에 선수는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 오시가 격려도 좀 해주시는 어떤 그런 또 진정성을 좀 가지고. 예산도 전문가도 없는 N리그 마케팅이 시민과 선수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국민의당이 경남 4개 선거구에 추가로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공천된 후보는 창원 성산의 이재환 전 뉴스부산 기자, 창원 진해의 최연길 전 진해 경실련 공동대표,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의 우일식 전 개건 교수, 창녕 마산회원의 안성호 전 민주평통 자문위원입니다. 이로써 국민의당은 경남 7개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4.13 총선 투개표 과정에 대한 사전투표와 개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시연회는 입 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사전투표를 직접 체험한 후 투표지 분류기와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되는 투표지 심사 개수기에 의한 개표 진행 상황을 참관했습니다. KBS 창원 시청자위원들은 4.13 총선에서 KBS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 보도에 모범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KBS 창원방송 총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청자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그동안 KBS는 선거구별 예비후보자 소개 등 유권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왔다며 한 달 남지 않은 선거 기간 동안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한 보도를 계속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미래 50년 사업과 서부 대개발 등 6개 분야의 50개 전략과제를 4.13 총선 공약으로 여야에 제안했습니다. 미래 50년 사업 공약으로는 항공 나노 해양 플랜트 3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창원 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로봇 비즈니스 벨트 조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서부 대개발 사업 공약은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과 한방 항로화 산업 육성, 지리산 산지 관광특구 특별법 제정 등입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창원시는 내일 오후 1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부영주택이 단독 응모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부영주택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지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이 아파트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심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카이 지분 10%를 소유한 현대자동차가 이 가운데 절반인 5%를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약 3,421억 원에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 주주들은 지난해 말 지분 공동 매각 약정이 종료된 뒤 지난 1월에 하나테크윈이 4%, 두산 DIP홀딩스가 4.99%의 지분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카이 주주들의 잇따른 주식 매각으로 산업은행의 카이 민영화 작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선은 오늘 오후 4시 15분쯤 유엔의 자산동결 대상 선박인 북한의 화물선 한 척이 관할 해역에 진입함에 따라 밀착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